갤럭시 쓰던 통키 세대 아이폰 1년 사용하면서 겪은 찐 현실 후기들을 통해 넘어갈 만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갤럭시만 꽤 오랜 시간 써오면서 그래도 한번 아이폰 써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 있지.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바꾸는 게 막연하기도 하고 괜히 겁이 난다. 그래서 갤럭시 주구장창 쓰던 안드로이드 아재가 아이폰 14 프로 1년 사용한 후기 들려준대. 근데 리뷰들을 찾아봐도 그렇고 긱벤치니 뭐니 잘 모르겠는 스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테크 관심 없는 오랜 기간 갤럭시를 사용한 3040 극평범 유저들의 입장에선 기병 관련 좀 막연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내 현직 아재 스펙 말해준대. 연식 어렸을 적에 통키 보고 배구공의 빨간 불꽃 좀 찌끄려봤음. 지식 뭔 핸드폰 스펙이 스냅드래곤인지 G드래곤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개뿔도 관심 없음. 주사율? 주사는 좀 있음. 핸드폰 하는 거로곤 유튜브랑 카톡 네이버 정도만 함. 게임은 이제 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지치고 피곤해서 안함. 피지컬 머리털 부쩍 잘 빠짐. 자, 이 정도 스펙에 테크 지식 개뿔도 없는 정말 평범한 통키 세대 갤럭시 유저의 입장에서 아이폰으로 기변해도 될지에 대해 아이폰 1년 사용기를 바탕으로 한 초현실적인 경험 리뷰로 썰풀어드린데, 자, 긴 말할 필요 없이 궁금했던 주요 분야별 후기로 빠르게 비교한데, 사용환경. 아마 우리 세대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갈까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용환경의 편의성이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아이폰 특유의 그 악명 높은 불편함들 때문인데, 사실 이건 써보지 않아서 좀 와전된 부분이 있기는 개뿔. 이건 써보니 갤럭시 대비 아이폰이 불편한 점들이 확실히 있다. 솔까 둘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아이폰이던 갤럭시던 상대적인 불편함들이 있다. 근데 갤럭시의 경우 이게 안되네 정도의 느낌이라면 아이폰의 경우 이게 안돼? 란 느낌이다. 우선 처음 사용했을 때 가장 당황했던 건 이 앱 아이콘 위치가 조정이 안된다는 거다. 보통 폰의 아래쪽을 쥐고 사용하게 되는 환경상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이 엄지 반경 내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갤럭시를 쓸 때는 홈 화면에서 가장 자주 쓰는 앱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주로 배치를 해놨었다. 근데 이 아이폰은 무조건 상단부터 정렬이 된다. 아래쪽으로 강제로 내려도 무조건 위쪽부터 차곡차곡 나열되는데,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굳이 이러는 게 사람 승질 뻗치게 만든다. 특히 극한의 효율충인 나같은 MBTI J계열에겐 이것만한 고문이 없다. 진심 하와이안 피자에 케첩 뿌려 먹는 걸 보고 있어야만 하는 이탈리아인의 심정이랄까. 거기에 이 하단 토크 부분에 자주 쓰는 앱들을 놓는데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갤럭시는 5개까지 사용 가능한 데 반해 아이폰은 4개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 또 이게 왜 안 돼? 했었던 부분 중 하나가 어플 한 번에 지우기다. 폰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 중인 앱이 겁나 늘어난다. 갤럭시만 썼던 사람들이라면 에이 장난하지마 설마 하는 기분이 들 텐데, 아이폰에선 이 앱을 한 번에 지우는 버튼이 없대. 거짓말 같겠지만 충격 실화다. 갤럭시에서 버튼 하나로 일시에 해결되던 일을 하나씩 지워야 한다. 아이폰 첫 사용 시 함정 카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홈화면뿐 아니라 통화화면에서도 존재한다. 갤럭시에선 통화 목록을 보고 누르면 전화번호 같은 정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옵션이 뜬다. 맨 처음 이런 메커니즘 생각하고 거래처 사람 전화번호 좀 보려고 통화 목록을 눌렀는데 아이폰에선 바로 전화 급발진된다. 처음에 이랬을 때 이런 소리 내면서 다급하게 통화 끄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건 이유에 대해서 꾸며내야 하는 게 진심 괴롭다. 아이폰은 통화 목록 누르면 통화가 되네요. 이러긴 겁나 민망하잖아. 이거 통화 목록 손으로 스크롤하다 스치기만 하면 바로 통화 걸리기 때문에 난감한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다. 통화 목록에서 문자 버튼으로 넘어가거나 번호 저장하려면 이 오른쪽 쥐똥만한 I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구석탱이에 있는 데다 너무 작아서 누르기 빡센 데다 한 번 잘못 누르는 순간 바로 발작 버튼 눌리듯 전화 걸린다는 공포심에 은행 비밀번호 4개 틀리고 5번째 재입력할 때처럼 집중해서 누르게 된다. 뒤로 가기 키의 경우도 통키 세대에겐 좀 불편할 수 있는 차이다. 생각보다 뒤로 가기나 캔슬 명령을 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 갤럭시의 경우 이 엄지 반경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 일단 손가락의 움직임 거리가 짧다. 거기에 버튼식이다 보니 연속해서 사용해도 그 움직임의 양이 크지 않다. 그에 비해 아이폰의 경우 스와이프 형태로 뒤로 가야 하다 보니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버튼식 대비 커진다.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이 도가니가 약해져서 이런 별거 아닌 움직임들이 쌓이면 피로도가 좀 느껴진다. 거기에 화면 큰 모델을 쓰면 스와이프 시 이 화면 끝까지 손가락이 가야 작동되는 메커니즘상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까지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손 작은 사람들에게 피지컬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솔직히 나 같은 통키 세대를 가장 괴롭혔던 건 의외로 키보드 자판이었다. 진짜 아이폰을 써봐야 하는데 진심 오타가 환장할 때 잘난다. 전진 쓰다 쿼티로 넘어오면 이 특유의
게임이 오줌만한 자판크기 때문이지 내가 눌렀다고 생각한 자음이나 모음 옆이 눌려버리는 게 허다하다. 당최 내 손이 살찐 건지 이 정도면 버그 아니야 싶을 정도다. 아이폰으로 바꾼 후 고향 단톡방에선 너 벌써 노 안 왔냐? 는 소리를 들었다. 띄어쓰기 할 때 중간에 우 들어가서 가뿐 싸게 한다거나 전송 버튼 누르려다 애 버튼 눌러서 크크크크 끝에 캐치는 거 보면 100% 아이폰 유저다. 물론 천지인으로 변환이 있긴 해서 바꾸면 오타는 좀 덜 나긴 하는데 이 갤럭시 천지인 대비 뭐랄까 구성이 좀 더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 무슨 옵션 조정해서 좀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평범한 아재 기준 그런 거 찾을 기력도 없을 뿐더러 귀찮아서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쓴다는 점은 감안하자. 보안. 사실 이렇게 한국인 속 뒤집어 놓는 불편함의 원인을 찾다 보면 아이폰 특유의 똥꼬집 아니 폐쇄성 탓이 큰데 이를 통한 장점도 있는 게 바로 보안이다. 먼 뉴스에서 미국 FBI도 아이폰을 못 열었다는 둥 하는 걸 보면 아 보안 좀 쩌는 듯 싶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극성인 피싱도 파일 자체를 깔 수가 없는 아이폰 환경상 좀 안심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현직 브루마블급 세계 여행 중이신 내 개인정보 덕분에 뭔 되도 않는 퀘링크가 포함된 이상한 문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내가 누구? 아이폰 14 프로 오너니까 라는 안정감이 있어 갤럭시 대비해선 확실히 있던 편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접 아이폰을 써본 후의 인상을 표현하자면 와, 이 집 보안 든든하네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미친 이 집엔 창문이 없네? 아 보안은 좋다 이거야. 아 근데 창문까지 없으면 감옥 아니냐고.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호환성 수준이 처참해서 갤럭시 유저로서는 옥살이 하는 기분 낭낭하게 들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앱마다 하나하나 추적 금지하는 거 물어보는데 처음엔 이 집 보안 철저하네 하다가 나중엔 좀 너무 호들갑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대. 느닷없이 주인아 너 겁나 큰일 났어 빨리 와봐 빨리 하는 느낌으로 알람 떠서 뭔 일이야 싶어서 헐레벌떡 보면 배민에서 너 현재 위치 확인 중 뭐 이딴 일들이 계속 벌어진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 난 이 계정 털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꽤 크다. 진짜 메일로 딱 봐도 개수상한 영어 메일들이 매일같이 컵 나온다. 그래서 보안은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라도 빡센 게 더 좋지 않나 싶다. 잠금을 풀고 열 때의 방식의 경우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라기보단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분야인 것 같다. 갤럭시는 지문, 아이폰은 페이스 아이디인데 편한 부분이 각각 좀 달랐다. 페이스 아이디가 편했던 부분은 폰 잠금 풀 때라기보다 인증이나 결제할 때였다. 은행 업무나 쇼핑할 때 최종 승인 단계에서 지문의 경우 손을 한 번 더 움직여야 하는데 이건 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연속키처럼 바로 되니까 나 같은 헤비 쇼핑러에게 상당히 편리했다. 다만 난 촬영을 폰으로 하는 특성상 삼각대에 가로 거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페이스 아이디를 하려고 하면 고개를 돌려야 해서 무지 불편한 데다 얼굴이 찌그러져서인지 인식이 겁나 안 된다. 거기에 차량 거치대 등이 났을 땐 폰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어 얼굴 인식하기가 불편했는데 이런 경우들은 지문이 훨씬 편했다. 하드웨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디자인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폰을 집에 비유했잖아. 근데 집에 우라질 창문이 없는데 이게 이쁘네? 거참 로고의 차이일까 컬러감의 차이일까 그것도 아니면 모양의 차이일까. 이쁘다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라 뭐라 정확히 꼬집을 순 없는데 아이폰이 이쁘긴 이쁘다. 뭐 아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미의 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보니 결국 다수의 평가에 의한 결과잖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이쁘다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에도 아이폰을 처음 쓰면 당황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다름 아닌 무게다. 이 크기 대비 무게가 갤럭시를 들다 보면 확실히 무겁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사실 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라고 생각한다. 스펙에 관심이 없고 사용하는 범위가 적더라도 카메라만큼은 누구나 많이 쓸 테니까. 내가 올리는 리뷰 영상의 9할 이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만큼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했다고 자신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네 글자로 정리하면 망겔 저바다. 즉 망원의 갤럭시 접사의 아이폰이다. 100배 중 갤럭시의 경우 와 여기까지 땡겨지네 할 느낌으로 망원이 좋았다. 미친 산꼭대기 사람 2명 찍히는 거 실화냐? 반대로 아이폰의 경우 초근접 촬영에서의 화질이나 선명함 등이 갤럭시 대비 월등했다. 접사의 퀄이 중요했던 전기면도기 리뷰에서 이 아이폰 접사의 강력함을 새삼 느꼈다. 다만 어두운 환경에서의 초점을 빠르게 맞추는 능력은 갤럭시가 더 좋았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내 치실 리뷰 기억나나? 이거 촬영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 이빨 안쪽 치석을 찍기 위해서 입안에 폰을 집어넣은 채로 촬영했다. 접사 능력이 좋은 아이폰이라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두운 곳에서의 초점 잡기가 갤럭시가 월등해서 결국 이 큰 울트라를 입에 쑤셔놓고 촬영한 게 이 결과물이다. 근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들이고 우리가 주로 찍는 건 망원이나 접사가 아니잖아. 뭐 일반적인 상황에선 둘 사이의 큰 차이를 못 느꼈다. 뭐 아이폰이 사진 감성이 더 좋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더 이쁘네 어쩌네 하는데 리뷰 시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준이 통키 세대잖아. 이제 우리 동년배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SNS 하는 것도 피지컬이 붙인다. 해봤자 눈팅만 할 건데 뭔 사진빨이야.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게 어떻게 찍어도 얼굴이 개구리게 나와서 업로드하고 싶지도 않아진다. 상판 사진이 매일매일 새롭게 그려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진짜 어른이 된 거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애들 크는 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남기는 건데 그 수준에선 감성이고 나발이고 솔까 차이가 없었다. 내 영상들 아까 말했듯이 90% 이상 폰으로 찍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내 리뷰 쭉 봐왔던 사람이라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차이를 눈치챌 수 있겠어? 일반적인 화질 수준에선 큰 차이 없다는 거다. 화질 차이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폰 용량과 클라우드 용량 고민을 하자. 아이폰 충전기 8핀 쓰는 것도 여행 가거나 하면 따로 챙겨야 해서 겁나 불편했는데 이건 뭐 올해 신형에서 C타입으로 개선됐다고 하니까. 이유 형님들 감사합니다. 땡큐. 궁극기. 이게 저마다의 궁극기라는 게 있잖아. 갤럭시만의 궁극기라면 통화 녹음과 삼성페이를 줄 수 있는데 이건 여기저기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 통화 녹음 없는 거 실제로도 불편하다. 대체제로 앱이나 보조적인 장치들이 있지만 갤럭시 통록을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 세대쯤 되면 인생의 쓴물 담을 똥물까지 자이든 타이든 먹게 되는데 이 통록 자동 설정을 통해 이 똥물 뒤집어 쓰는 사태에 대비하는 든든함이 있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불시에 걸려온 재밌는 통화 내용을 컨텐츠로 못 쓴다는 게 아이폰 쓰면서 제일 뼈아팠대. 삼성페이야 애플페이가 생겼다지만 이 애플페이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환경적인 제약 측면에선 아직 3패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다. 애플페이는 3패랑 비교 전에 우선 지하철 입구부터 넘어야. 그래서 꼭 여분의 카드를 폰 케이스에 넣고 다녀야 하는 건 좀 불편하다. 사실 3패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결제 시에도 지원되는 플랫폼이 많아서 편리한 것도 크다. 자, 여기까지야 정말 많이 듣던 거고 반대로 이걸 포기하고 아이폰으로 넘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궁극기는 뭔지가 핵심이잖아. 아이폰의 궁극기는 애플 생태계 연동성이다. 뭔가 갤럭시처럼 화가 안 와닿지? 좀 설명을 하자면 아까 애플은 집에 들어왔는데 창문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 창문 없는 집이 애플 제품끼리는 연결되는 창문이 생기네. 아니 창문 수준이 아니라 뭔 포탈을 뚫어놨어.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성은 뭐 설정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진심 놀라울 정도로 풀 오토매틱으로 자연스럽고 빠르게 연결된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폰 디자인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어폰과 와치의 간지 차이는 진심 너무 크다. 난 이 애플워치 사용할 수 있던 점이 가장 메리트 있던 점 중 하나였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필살기 한 방이 더 남았는데 바로 에어드랍이다. 이게 진짜 미쳤다. 갤럭시에 통록과 3패가 있다면 아이폰은 에어드랍이다. 이거 한 번 쓰면 진짜 그 편리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족끼리 영상이나 사진, 카톡 같은 걸로 보내서 화질 깨지거나 할 필요 없이 원본 그대로 너무나 쉽게 보낼 수 있다. 속도도 처음 써보면 이게 무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겁나 빠르다. 나 같은 경우 편집 때문에 메인컴을 맥 스튜디오로 바꿨다. 이 메인컴 이야기는 여기서 풀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여튼 프리미어 사용자에겐 진심 개꿀템이다. 작고 빠른데 조용히. 이거 세 마디면 뭐 설명 끝이지. 여튼 나 같은 경우 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폰에서 이 맥으로 파일들을 옮겨야 하는데 이 선 없이 영상들을 옮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혁명적인 신세계다. 진심 너무 편하다. 흡사 유선 청소기만 쓰다 처음으로 무선 청소기를 썼을 때의 느낌이랄까? 파일 옮긴다고 선 찾고 꼽고 연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간편하다. 심지어 이 맥은 안드로이드 폰 파일 인식도 못하게 해놨다. 진짜 쌍욕 나옴. 근데 애플끼리는 진짜 이기적으로 너무 편해. 별평 이렇게 길게 찌끄려봐도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바꿔 말어. 자, 내 수준에서 이거 그냥 딱 정해드린다. 우선 단순히 불편할 것만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바꾸겠다 정도라면 바꿔도 된다. 사용 편의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편한 점들은 확실히 있다. 근데 겁낼 것까지는 없다. 단점들 쓰다 보면 뭐 적응할 만하다. 솔직히 아이폰 쓰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 그지 같은 폰 다음엔 뒤도 안 돌아보고 갤럭시 쓴다 하다가 한 1년 쓰니까 그냥 아이폰 계속 그냥 써도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적응의 문제. 편의성 관련해서 못 바꿀 크리티컬한 단점은 없다고
넘어본다. 다만 산다면 큰 거 사라. 진짜 갤럭시 쓰다 아이폰 넘어오면 1년이 지나도 당최 이 지긋지긋한 오타는 나아지지가 않는데 단 손목이 싱싱하다는 전제하에 뭐 이번 신형은 무게도 좀 줄고 충전기도 C타입으로 바뀌어서 고민했다면 올해가 넘어가기 적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메인컴 환경이 맥인데 갤럭시를 쓰고 있다? 이건 뭐 당장 넘어가라. 솔직히 메인컴이 맥이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진작 아이폰 쓰고 있을 것 같긴 하다. 아이폰의 진수는 주변 기기가 애플들로 스택이 쌓일수록 중첩딜로 진가가 발휘된다. 난 맥 스튜디오 때문이라도 앞으로 갤럭시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 그 편한 3패나 통록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에어드랍과 연결성의 메리트가 컸다.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사용하고 싶다면 이 김에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해도 3패나 통록 포기 못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못 넘어간다.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갈 사람들이 많을까 싶긴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사실 정답이니까.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